믿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신을 하는 그런 현실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전 정부까지 이런 모든 그 대기업 중심의 이 갑질, 시장 지배력 나눔 행위들, 불공정 거래 행위들 이와 관련해서 더 이 많은 개혁의 목소리를 우리 새 정부 들어서 담아내고 시민들의 영혼들을 담아내서 바꾸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기업이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새 정부의 의지 이것들이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참으로 놀랍고요. 이번에 국정감사 기간 통해서 제대로 기업의 이런 나쁜 행태들을 바로 잡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정위의 이전 정부 때와는 확연히 다른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자동차로부터 각종 그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불공정 행위를 당하고 있는 에디슨 자동차의 강영권 대표님의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저는 작년 1월에 전기자동차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대의 갑질이 너무 심해서 저희가 정말 고심 끝에 이런 불공정 행위 신고를 공정위원회에 합의로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저희 회사 임직원들이 모두 말립니다. 오히려 현대가 우리가 신고를 했는데 처벌을 받지 않게 되면 더 큰 보복 행위를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회사는 존립을 못할 것이라고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런 위협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안시성이 5,000명 군인으로 20만 대군을 이기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안시성 시민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양만춘처럼 저는 우리 에디슨 모터스의 식구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구체적인 사례들은 자료를 가지고 왔으니까 나눠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꼭 말씀을 드린다면 현대자동차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 혈세를 뽑아가는 행위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같으면 거의 4억 원 정도 하는데 거기 상당하는 5% 정도의 무상부품을 상위 10여 개사 운수회사 중에서도 현대차를 가장 많이 쓰는 한 10여 개사 정도에만 무상부품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그 무상부품으로 그 운수업체들은 자사의 자회사 정비회사를 차려가지고 그 자회사에서 무상부품으로 정비한 것을 유상부품으로 정비한 것처럼 꾸며서 지자체로부터 그 정비 비용을 가다 청구해서 받아내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엄연한 비리이기 때문에 저희는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우리한테 피해를 주느냐? 그럼 저희 회사 에디슨 모터스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의 혈세를 뽑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들한테도 피해를 주는 것이고 또 운수업체에게도 결국은 피해를 줍니다. 현대는 그렇게 무상부품을 줬지만 나중에 유상부품들을 원래 가격의 50%가 넘는 가격으로 올려서 다 첨부해서 받아갑니다. 사람들은 저희가 이런 신고를 하면 운수업체들로부터도 비난을 받지 않을까 걱정을 저희 회사 내에서도 합니다. 저는 그게 정말 걱정되지만은 그런 연유로 신고하게 된 겁니다. 잘 좀 꼭 현대의 갑질을 막는 그런 일에 우리 용감한 기자분들이나 또 참여연대 또 국회의원님들이 좀 애써 주셔가지고 저희 같은 회사가 성장도 못하고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잘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자동차 그룹이 에디슨 자동차라는 경쟁회사를 신산업 시장에서 밀어내기 위해서 버스 회사들, 정비업체들, 부품업체들에 대해서 거래를 하지 말도록 그렇게 하고
현대자동차 전기 버스에 대해서는 그 대량의 그 무상 서비스라든가 무상 서비스 기간들을 장기로 연장해주고 굉장히 저가의 버스들을 판매하고 하는 행위들이 공정거래법상에 어떤 문제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민변민생경제위원회에서 김종보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간단하게 행위사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변 김종보 변호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자동차가 지금 전기 시내버스 시장에서 취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공정거래를 침해하는 행위 중 하나는 배터리 팩 64kW짜리 하나 최소 1,700만 원인데요. 이게 현대차가 개발하는 일렉시티에 4팩이 들어갑니다. 근데 현대차가 지금 전기 시내버스를 팔면서 요 4팩 최소 6,800만 원이죠. 그런데 그 중에 이것이 이제 DOD라고 전 충전 기능을 할 수 있는 용량이 70% 밑으로 9년 내에 70% 밑으로 떨어지면은 전부 바꿔주겠다. 한마디로 6,800만 원을 전부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보통 대당 4억에서 4억 5천 사이로 현재 시장가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런 파격적인 보증 혜택을 주면은 에디슨 모터스와 같은 중소기업은 아예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알려진 바로는 현대자동차도 LG화학에서 이런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고 에디슨 모터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터리 보증 조건에서 밀리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전혀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정비업체, 여러 버스 정비업체들이 전국에 있는데요. 대부분 현대자동차로부터 정비공장 지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 현대자동차가 이 정비업체들에게 니네들이 에디슨 모터스도 정비를 하면 현대자동차 정비공장 지정을 취소해버리겠다는 식으로 압박을 해서 에디슨 모터스가 현재 자신의 차에 정비업체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 다른 한편 아시다시피 버스에는 수많은 부품들이 들어가는데요.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부품업체들에게 에디슨 모터스에게 부품을 납품하면 니네랑 거래 끊겠다는 식으로 압박을 하여 이제 에디슨 모터스는 부품 소싱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결국 원가 경쟁력에서 밀리는 요인으로 나타나며 다른 한편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 업체들만 좋아지는 결과를 낳아내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첫 번째로 기회에 여러 가지 행위 사실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들은 종합적으로 볼 때 공정거래법 3조의 2, 1항제 3호가 시장 지배적 남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3호는 사업활동 방해 행위인데 여기에 해당된다고 파악됩니다. 또 하나 3조의 2, 1항제 5호에 보면은 배타적 조건으로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이자 동시에 형법 위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나아가서 공정거래법 제23조는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들은 첫 번째로 부당한 고객 유인에도 해당하고 거래 강제에도 해당하며 배타 조건부 거래, 기타 사업활동 방해에도 해당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실을 공정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자동차의 1차 벤더 회사들이 2차 벤더에 대한 각종 불공정 행위들이 만연되어 있고 이러한 점들은 현대자동차 본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에 대해서 2차 벤더 회사들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광공업의 손종호 사장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갑질에 시달리고 있는 자동차 산업 중소하청업체들 감히 대표하여 저는 오늘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2, 3차 중소하청업체들은 약 5천 개 이상이며 35만 명의 임직원들과 100만 명 이상의 직원 간접들이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2017년 4월 26일까지는 약 200명의 임직원 및 600명의 직원 가족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였습니다만 지금은 대기업과 대형 로펌의 돈과 힘에 처참하게 짓밟혀 더 이상 이럴 것도 없는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대기업의 갑질의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갑질을 정의하자면 갑은 권리는 무한대로 행동하고 누리면서 책임은 회피하고 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실제로 2, 3차 하청업체들의 경영 간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동차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SQ 마크라는 인증을 받아야 하며 현대자동차에서 직접 하청업체들에게 나와서 심사 후 이 마크를 부여해 줍니다. 두 번째, 신차 개발과 관련하여 부품을 생산할 때에는 수많은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하청업체에 나와서 원재료부터 인원, 기계, 공정 과정뿐만 아니라 제품 및 품질, 회사의 인원 및 제품 현황까지 까다롭게 감사하고 심사합니다. 세 번째, 1년에 몇 번씩 암행어사처럼 불시에 갑자기 찾아서 감사로 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저희같이 중소하청업체가 경영이 어려우면 도와주기는커녕 대기업 1차 업체에게 확인 및 경고를 합니다. 이렇듯 현대자동차는 2, 3차 중소하청업체들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하청업체들이 불공정한 단가 등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 당신들은 1차 협력사와 계약을 한 것이지 현대차와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하며 나몰라라 합니다. 즉 현대차는 권리는 무한대로 누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갑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하도급법 위반 갑질을 이유로 2017년 7월경 공정거래위원회에 현대차와 서현이아를 고발 신고하였습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조사관은 원청업체인 현대차는 조사할 수 없다고 포기하라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대기업은 책임지지 않고 권리만 누리라고 국가기관에서 과연 인정해 주시는 겁니까?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였지만 사건에 대한 어떤 내용도 저는 지금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하청업체들이 불합리한 단가 및 강제 CR, 원가 인하입니다. CR에 도저히 버티기 힘들어 도와달라 하면 하청업체들에게 현대자동차가 운영하고 있는 직서열 방식에 따라 분당 100만 원의 살인적인 결프 크레임을 청구하기 때문에 대기업 1차 협력업체는 2차 업체에 생산하고 있는 금형 제품을 강제로 빼앗아가거나 협상을 하여 공장을 인수하고 난 뒤 고소하기도 합니다. 직서열 방식에 있어 크레임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 이 크레임은 존재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 죽을 때 곱게 죽지 않으면 감방에 보내버리면서까지 타 업체들에게 본보기로 겁박을 하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매년 노사협상 시 파업을 합니다. 파업을 할 때는 납품을 하지 못해 큰 손실을 보는 하청업체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현대 직원들에게만 몇천만 원씩 노사학임을 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청업체들의 직원들의 사기와 처우만 떨어뜨려 하신 겁니까? 우리는 진정 당신들의 노예입니까?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저희 자동차 산업 중소업체 피해자들의 증언을 귀 기울여 주시고 하도부법 개정하여 저희 같은 전속 하청업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현대그룹차 그룹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모협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기업과 협력업체는 둘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하청, 협력업체 이런 단어가 아니라 생존하기 위한 생존 상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MK전공의 주민국 사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태광공업 대표님께서 전반적인 2차 협력업체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실제적인 저희 사례 그리고 사례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속되는 불합리한 불공정 행위로 인해서 경영난에 휩싸이게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고객사인 현대차 1차 협력업체인 고객사인 세원테크에 회사 인수를 제안하게 돼서 회사 인수 계약까지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회사 인수 계약을 체결해놓고 그 바로 다음날 자기 직원들 100여 명을 동원해서 금형과 설비 제품들을 모두 털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지금 회사 경매에 넘어가고 지금 파산을 하기 직전에 앞두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고 고객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떳떳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법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형평성에 맞는 일이란 말입니까? 저희는 그래서 현대자동차 저희도 현대 2차 협력업체입니다. 정식으로 SQ 라이센스를 현대로부터 받은 2차 협력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의 1차사의 그런 횡포를 감사실에 제보를 하였지만
5월 27일 날 제보했던 제 제보는 지금 서너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대차 그룹에서는 이런 방구 대답 한 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처리 기간은 7일에서 10일로 명기되어 있지만 저희한테는 답변 하나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가 현대차의 정식 협력업체인데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불공정 행위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10월 5일인 내일 제소 예정이고, 이 제소를 통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5천여 개가 넘는 지금도 대기업의 갑질에 현대차의 갑질에 신음하고 있는 다른 2차, 2, 3차 협력업체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는 공정위에서 꼭 진실을 파헤쳐 주시고 제대로 정당하게 조사를 해주셔서 저희 같은 피해자를 더 이상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 대강당에서 재벌 기업에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만 특히 재벌들이 우리의 시장들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이 경제적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전기 자동차, 전기 버스와 같은 새로운 신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경쟁 체제가 정착하지 못하고 재벌들이 독점적으로 시장을 장악할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경제의 앞날은 암울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신산업 분야에 있어서 재벌들이 중견업체들과의 경쟁들을 배제하고 독점적 지위를 독점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이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산업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재벌들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 경쟁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전속적 거래 구조라고 하는 반드시 현대자동차는 현대자동차에만 부품을 납품해야 되는 이런 전속적 구조가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본사들은 그 1차, 2차 하청업체들에 있어서의 원가 구조까지 전부 파악하고 있고, 1차의 원가 구조를 파악할 때는 2차에서 납품하는 부품 가격까지를 다 파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전속적 거래 구조가 불공정 행위들을 만연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속적 거래 구조에 안존하고 있는 대기업 본사들이 불공정 행위 실태들을 조사하고 그런 것들을 근절시키려는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 대기업들로 하여금 이러한 불공정 행위 실태를 조사하고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데, 막상 가장 중요한 현대자동차 그룹은 이러한 어떤 자신의 그룹 내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대로 좀 밝혀지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러한 점들을 철저히 파악해서 불공정 행위와 시장 지배적 남용 행위들을 근절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런 국회의원분들과 같이 연대를 해서 또 피해자 중소기업들과 연대를 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런 시장 지배적 남용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회가 제2소회의실에서